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주가적인 흐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재반등을 위한 요소가 무엇이 필요할지 금일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황적인 측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현재 중국을 제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조선업에 대한 업황은 아직까지 그 방향성이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태광은 조선 기자재 업체죠. 그래서 뭐 삼광배드와 마찬가지로 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주가가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LNG 수요는 또 유가와 흐름이 또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적인 측면 금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앞으로의 가격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기업의 방향성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개인이 많이 매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강조드린 부분이 존재했었죠. 바로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사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매일매일 변하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동향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한 방향성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뭐 매집이 들어오게 되면 다들 이 호재성 이슈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모펀드의 매집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온다라는 측면 자체는 이 업황의 강세 혹은 이 기업의 성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매집세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이 시점 자체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자체가 좀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22년부터 23년까지 EPS가 증가했습니다. 좀 많이 증가한 수치인데 이 수치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 BPS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기본이 되는 그런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업황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 자체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추후에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1분기에 이 한국조선이 이 수주액 측면에서 중국을 제쳤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수주량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수주액이 한국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귀결되는 부분이 바로 선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조선은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선가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뒤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LNG 수요가 증가할 때 이 한국카본이나 뭐 성강밴드, 또 태강 같은 종목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가가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슈가 존재를 했었죠. 바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 차질, 자,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모멘텀을 주고 있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또 이란에 좀 이슈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성장 신호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제조업 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유가의 특징이죠. 80달러 후반부에 돌아오게 되면 스물스물 100달러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장의 공포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하락할 수 있지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 태광, 한국화본, 뭐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요적인 측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면 결국에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이 지표 수치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48.5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제는 예측치보다 더 높게 증가한 50.3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50이라는 숫자 자체가 제가 좀 유의미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50을 넘어가게 되면 이 경기 확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확장을 바라보게 되면 원유 수요는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LNG 수요도 증가하니까 이 부분이 바로 태강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조업 지표 자체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유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사가 나오고 있죠. 7월부터 9월 사이에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23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3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나 다양한 경제지표를 봤을 때 너무 이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고, 이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기사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유가, 원유 시장에도 자본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에 주가 상승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만들어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조 성과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중고 성과지수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신조 성과지수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선별 수주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고수익을 뽑을 수 있는 이 선박만 수주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고 성과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한다.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하니까 이 부분이 바로 신조 성과 지수 상승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에 몰려있던 자본금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태광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 혹은 조선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게 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뒤로 밀리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업황의 강세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철강석 가격도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해야 좋습니다. 왜냐? 이 부분이 바로 후판 가격과 연관이 돼 있고, 후판 가격은 이 선박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감소해야지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업황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을 통해서 후판 가격 협상에 대한 이 가격적인 인하 측면을 또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올해 상반기에 또 조선과 철강의 후판 가격 협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아마도 23년 하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철강석 가격 자체가 지금보다 40%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당시에도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철강석 가격이 40%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3년 하반기에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하락한 채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2,500원의 가격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태광 같은 경우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박스권의 패턴성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대략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이 16,000원 구간, 투자 심리가 많이 존재하는 16,000원 구간까지 상승한 뒤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에는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정치 일정과 후판 가격 협상 기간이 이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미국의 이 대선 자체가 11월인데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입니다. 이 지지율 싸움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투자 심리를, 유권자들의 이 지지율 심리를 다시 한번 전환시켜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시키거나 이 갈등이 되는 국가와의 이슈를 부각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상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철강 후판 가격 협상 기간이 또 5월부터 7월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한 채로 협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혜를 얻으면서 이 전반적인 조선 업황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